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과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분명히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전문가의 검증을 분명히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8강, 이제 오늘이 9강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단법인일 경우, 또는 의료법인일 경우, 또는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또는 학교법인일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된 사람이, 된 단체라든가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내 보증금을 날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재단법인 소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나머지 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의료법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런 조항들이 생겼고 왜 이렇게 잘못하면 보증금을 몰취당하는지 설명을 법조문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떠드는 얘기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재단법인 소유는 조심해야 되더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매를 배우다 보면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법조문이 있을 거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할 겁니다. 운영 지침이 있을 거고 운영 규칙이 있을 거고 그런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할 경우 우리가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해서 이 많은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재단법인 소유의 물건이 이렇게 뭐 600억짜리가 160억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봤을 때는 뭐 매덕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왜 이러는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그러면 경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보시면 2018 타경 530651 1번 물건이에요. 1번 물건인데 종교시설이거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종교시설하고 되어 있죠. 물건 종류는요. 뭐 건물 면적도 되게 높아요. 4,000평, 4,300평이네, 약. 대지 면적도 2,000평이나 돼요. 엄청 좋은 물건이죠. 그것도 서울에 있어요. 자, 서울에 있는 물건, 대지 평수가 2,000평이다. 그런데 이게 600억입니다. 600억. 620억이네요. 쭉 떨어졌어요. 620억짜리가 보시면 620억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160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앞으로 더 유찰됩니다. 더 유찰돼. 왜 이렇게 유찰되는지, 왜 이렇게 유찰될까요, 여러분? 600억짜리가 160억까지 왔어요. 근데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일반 물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대폭 잡겠죠? 그런데 이 물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매 물건지를 보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게 뭐죠?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뭐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이런 걸 필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하고 신뢰성 있는 게, 우리는 법원 경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보좌관,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이 코멘트한 걸 제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법보좌관님이 코멘트한 게 매각물건 명세서죠. 매각물건서를 보면 뭐라고 나있는지 볼게요. 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라고 일단 나왔죠. 자, 그럼 내려볼게요. 뭐 다른 것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괄 매각에서 제시의 건물 포함, 뭐 제시가 뭐가 있겠죠. 뭐 창고도 있겠고. 자, 그러면 재단법인이라고 나와있죠. 재단법인 기변 재산임,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해야지 이게 매각이 된대요. 안 그러면 지금 620억짜리가 16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내가 16억이라는 입찰 보증금을 놓고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보증금 몰취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10분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일단 사법보좌관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꼭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꼭 제출해야, 만약에 농지증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다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고,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면 임차인도 인수해야 되고, 그죠? 사법보좌관님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코멘트를 했을까? 자, 우리는 경매 물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600억짜리가 16억짜리,
그리고 소유자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소유자 잘 뭐라고 했죠? 대한예수교 뭐 장로회 뭐 어쩌고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채무자도 재단법인 누구누구누구누구.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쭉 볼게요. 밑에를 더 볼게요. 보면 강제경매네요. 자,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주식회사가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채무가 있을 때 압류를 잡아서 본안수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잡아서 본안수송을 통해서 압류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단법인이라는 자체의 속성상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 그죠? 우리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있듯이. 자,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법이 있어요. 이 재단법인의 법에 의해서 재산의 처분 아니면 압류 등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동의를 받아서 이 동의한 것을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압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압류는 개인이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가 허가해 줄 리가 만무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 저당권은 처분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분행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행권에서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재단법인 재산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 관할 허가관청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인 경우는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로 진행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잖아요. 임의경매라고 한다면 대부분 저당권을 실행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재단법인 소유 재산 종교시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23조에 보면 자, 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인이에요.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비용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재산과 보통 재산을 구분하며 기본 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된다. 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직시를 해야 되죠. 정관이 직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정관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관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그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경우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주무관청의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거고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됐다는 것은 뭐죠? 그냥 개인이 압류한 거예요. 주무관청이 허가해 줄 일 만무하죠. 그죠? 허가해 줄 일 만무하기 때문에 이런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주무관청이 분명히 허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분명히 허가도 안 했을 거죠. 정상적인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주무관청에서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겠지만 압류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인 경우는 자,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 그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강제경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재단법인일 경우는 우리가 입찰 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법고자관이 코멘트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근데 이사회 결정이 안 났는데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죠? 주무관청에서 뭐라 했어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와라라고 했죠. 근데 이사회에서 감히 이걸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 16억을 넣고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이 입찰 보증금 몰수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자관님이 분명히 매각물건 명세서에다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보증금 몰취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동문서주 했는데 내일은 학교시설, 종교시설 그런 걸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